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그 툴을 만들기 위해서 상생 협의체를 만들겠습니다라고 하고 배민 들어와봐, 쿠팡 들어와봐, 점주 들어와봐. 또 정부도 조금 참여할게 공익위원회로. 그래서 우리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자라고 지금까지 11차례 회의를 했는데 그게 어저께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결렬됐어요. 지금 여러분이 편하게 사용하고 있는 배달앱 시장에서는 사실상 어마어마한 독점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소비자분들은 좀 편해졌는데 라고 느낄 수 있으나 점주들이 착취당하는 구조가 매우 고착화된 현실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다. 독점력이 생기는 순간 독점은 깨는 게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이거를 다룰 때가 됐는데 그걸 자율 규제로 넘겨놓고 니들끼리 하나 시장 참여자 각자 이기심을 가지고 어쨌거나 참여하고 있는 협약 툴 안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해봐. 이런 툴을 정부가 가져가니 해결이 되냐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박시동님이 준비해 주신 게 배달앱. 네, 방금 기사님이 아주 그 프랜차이즈 사업의 본질적인 모순 이런 걸 진짜 아주 통찰력 있게 짚어주셨잖아요. 그런 거랑 유사한 구조가 있는 사업들이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지금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게 뭐냐? 배달앱입니다. 배달앱. 여기 지금 굉장히 시끄럽고 굉장히 위태위태하거든요. 배달앱이요? 예. 이용한 입장에서 예. 이용한 입장에서 뭐 아직 뭐 모르겠는데요. 예,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말씀 좀 한번 쭉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어렵거나 조금 약간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배달앱 시장은 현재 3강 구도로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배달앱. 예, 배민이 1등이고 요기요? 예, 2등이 쿠팡이치. 쿠팡이치가 1등이에요. 예, 3등이 요기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배민과 요기요 같은 회사 아니에요? 네. 원래 같은 회사였는데 배민을 이제 독일계 외국계 자본에다 팔 때 배민과 그때는 쿠팡이치가 없었어요. 그럼 두 회사를 동시에 팔아버리면 한국 시장을 그럼 한 회사가 다 먹는 거냐? 그러니까 배민을 외국계 팔 때 조건부가 걸려 있는데 조건이 뭐냐? 요기요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데다 팔아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돼서 요기요는 딴 데로 가 있습니다. 요기요는 그럼 게르만 요기요는 지금 예. 딜리버리 히어로 게 아니에요? 그렇구나. 그래요? 예, 아무튼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회사 거긴해요. 네, 뭐 약간 복잡한데 예를 들어 이제 GS 계열에서 이제 지분 투자도 좀 많이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치고 하여튼 세 회사가 세 회사가 되어 있는데 네. 있는데 배달 수수료 관련해서는요 원래는요 해피로웠어요. 뭐냐 그냥 정액이에요. 배달 한 건 하면 1,000원. 배달 앱을 통해서 그랬는데 여기 이제 지각 변동이 생깁니다. 누가 먹는 거예요? 배달 수수료라는 건? 아니, 자기가 먹는 거죠. 그러니까 수수료를 이게 배달 라이더한테 주는 거 배달비 빼고 배달비고 배달 수수료를 가게에서 내는 거예요. 가게에서 예. 누구한테 내냐? 배달 앱에. 앱에. 예. 그 배달 앱을 통해서 이제 돼 있으니까 1,000원이었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단이 이제 아무튼 괜찮았어요. 근데 쿠팡이츠가 없던 시장에서 쿠팡이츠가 들어와서 쿠팡이츠가 2강으로 도약하면서 업계 지각 변동이 막 생기잖아요. 쿠팡이츠가 과감한 마케팅을 하나 합니다. 배달 무료 이걸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쿠팡이츠가 배달 무료 때문에 많은 부분 시장 포션을 먹어가니까 경쟁업체들도 동시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배달 생깁니다. 무료라는 거는 이용자들에게 쿠팡이츠에 낼 때 배달비를 따로 안 낸다는 이용자들도 거죠? 원래 배달료의 반 정도를 냈었거든요. 1,000원, 2,000원 이렇게 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배달이 무료입니다. 이러니까 이용자들이 폭발적으로 이용하니까 그게 경쟁력을 얻어가니까 다른 회사들도 우리도 배달 무료. 자 그러면 엄밀하게 말하면 배달료 무료는 배달하는 라이더가 내가 무료로 해줄게. 그건 아니지. 그러지 않는 한 그럴 순 없지. 그 사람들이 돈을 받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진짜 무료가 아니잖아요. 네. 그럼 결국 그 돈을 누가 내겠다는 거예요? 점주가 내겠죠. 소비자가 내야 할 돈을 누가 내냐는 거예요. 네. 그러면 배달 앱이 우리는 배달 무료입니다라고 선언했으면 걔네가 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은 배달 무료 캠페인을 걸고 배달료를 누구에게 전가시켰느냐? 가게들에게 전가시켰는데 어떻게 전가시켰느냐? 얘네들이 받는 수수료를 올립니다. 아까 제가 1,000원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정액을 정률로 바꿔요. 음식값의 9.8까지 올려버립니다. 한 10%좀 받아요. 사실상 10이에요. 3만 원이면 3,000원. 3,000원. 뭐 그런 식으로 수수료 올려버려요. 기존에 있던 업주들이 부담하는 배달비 말고 수수료를 올리면서 이쪽으로 전가시킨 거. 이게 비밀이에요. 이거를 공개된 비밀이죠. 보통 국민들은 와 우리 무료인가 봐. 좋아졌나 봐라고 하고 넘어가고 부담이 줄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이용자들이 부담을 덜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영세한 점주들에게 그게 다 전가가 되고 수수료로 있다. 전환이 돼서 치환이 돼서 속임수로 전환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경제가 안 좋아지죠 이분들 입장에서. 그래서 2만 원 팔면 얼마 남나 봤더니 중개 수수료가 사실상 10%입니다. 그리고 결제 수수료 2,000원.
결제 수수료 600원, 배달비 원래 부담하는 거 2,900원, 부가세 등등등 해서 최하 2만 원 팔면 6천 원 그냥 날라가요. 그러면 2만 원에 6천 원이 그냥 날라가는 거예요. 그냥 앞단에서 날라가는 거예요. 가는 매출에서. 거예요? 예, 매출에서 그냥 날라가요. 아. 그러면 원래 닭을 팔았으면 치킨이면 치킨 원가도 있을 거고 피자도 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원가 제하고 인건비, 가게세, 전기료, 가스비료 이거 떼고 나니까 2만 원 팔면 1,000원 겨우 남을까 말까 하다는 거예요. 1,000원이요? 치킨 가격 올려야지 그럼. 아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 이런 상황 속에 지금 놓여 있기 때문에 네. 죽지 못해서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작년에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라는 걸 알은 거예요. 그래서 네. 배민의 시장 지배율이 60, 쿠팡이 대충 20, 이오기오가 15. 그럼 니네들 다 합치니까 거의 시장은 니네들이 다 해먹네. 니네 거의 다 독점 아니야. 네. 그러니까 너희들 앞으로 우리가 온라인 플랫폼 관련한 독점법을 만들어 가지고 너희를 좀 규제해야 되겠어. 그리고 규제를 한참 나중에 무슨 일이 터지면 규제하는 사후 규제로 하다 보니까 네. 너무 늦어. 우리 그런 거 옛날에 많이 해봤거든 이러면서 카카오, 네이버 다 규제해봤지만 규제해서 징계 때리고 법원까지 가는데 3, 4년 걸리는데 3, 4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미 독점력은 끝나 있어요. 시장은 이미 플랫폼이 장악하고 나니까 이거 안 되겠어라고 하면서 작년에 네. 사전에 네. 독점 기업을 지정하고 사전 규제를 함으로써 네. 시장을 좀 정화해야 되겠어라고 작년에 대통령이 발표했는데 네. 모종의 이유로 발표가 뒤집힙니다. 그래서 사전 지정 이런 거 안 하고요. 자율 규제가 바람직합니다라고 하면서 입장이 바뀌고 그러면 갑자기 정부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그 툴을 만들기 위해서 상생 협의체를 만들겠습니다라고 하고 배민 들어와봐, 쿠팡 들어와봐, 점주 들어와봐. 정부도 조금 참여할게 공익위원들. 네. 그래서 우리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자라고 지금까지 11차례 회의를 했는데 그게 어저께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결렬됐어요. 제가 결렬이라고 그냥 얘기해 버릴게요. 배민과 쿠팡이 낸 안이 통과된 게 없어요. 얘네들은 그러면 11차례 회의하는 동안에 뭘 냈느냐? 네. 이 정부가 애저녁에 밝혔어요. 야 배달료가 너무 높잖아. 9.87이 뭐야? 네. 적어도 막 그러니까 업계에서는 점주들은 5까지만 5% 해줘라고 정도. 하니까 네. 적어도 중재하려면 한 6점 몇은 돼야지. 너희들도 좀 희생해. 이렇게 했는데 얘네들은 뭐라고 그러냐? 굽히질 않아요. 최고 구간은 내버려두되 조금 이제 차등해서 하면 안 돼요. 돈 많이 버는 애한테 많이 걸고 어쨌거나 요율을 낮추지 않아요. 그다음- 매출이 높은 데는 더 받겠다. 예, 더 받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해서 요율을 조금 차등화해서 약간 손해 보는 거를 뭘로 벌충했느냐? 다른 걸로 벌충해요. 업주들이 부담하는 배달료를 그럼 인상하겠다. 이거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항목을 바꾸고 원래는 그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죠. 음식값의 비율로 예, 하던 거를 무료라고 배달료로 얘기하고 그냥 수수료를 했다? 올릴 때와 지금 수수료 높다고 하니까 그럼 수수료를 깎아줄 테니까 배달료를 올리겠다. 무슨 뭐 얘기지?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배달비를 올려서 예. 라이더한테 주는 건 그대로 주고 나머지는 먹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점주가 부담하는 배달료에다가 그거 배달료를 더 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조삼모사 같은 일이 계속 벌어지면서 희생안이라고 낸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되니 네. 업주들도 당연히 동의를 못하고 중재위원이라는 그 공익을 대변하는 약간의 사람들도 동의를 못해서 어제 네. 최종적으로 결렬이 되어 있다라는 네. 상황이 벌어지니 지금 여러분이 편하게 사용하고 있는 배달앱 시장에서는 사실상 어마어마한 독점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소비자분들은 좀 편해졌는데 라고 느낄 수 있으나 점주들이 착취당하는 구조가 매우 고착화된 현실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겁니다. 그 네. 근본적인 이야기로 배달의 민족 역시 잘 모르겠고 이병헌 씨가 나오는 내부자들 보면 팔 잘리고 네, 나이트클럽 네, 네, 그 네. 화장실에서 네, 네, 네. 이렇게 삥을 뜯죠 속된 말로. 예, 입장료, 화장실 무수건 준 입장료. 다음에 네, 티 그 얹어가지고. 향수 좀 뿌려주고 예. 그죠? 우리 사회에서 어떤 서비스를 주고 돈을 받아서 지출이 이루어지면 그게 다 부가가치로 이루어지느냐, 그 밸류를 만드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병헌 씨가 받는 게 GDP 안 들어가요, 그거. 네, 밸류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네, 거의. 네. 굉장히 복잡하지만, 자 배달하면서 많이 편해진 건 사실이에요. 앱으로 하면서 그죠? 네. 한번 따져볼게요. 우리가 어떤 서비스와 소비자를 중개하려면 세 가지 편익이 필요해요. 하나는 이게 예를 들어 내가 이걸 하면서 서비스가 늘어나느냐. 네. 예를 들어 결혼 정보회사 통해서 결혼이 늘어나죠.
아무래도 뭐 연결돼서 한 커플이라도 늘어나죠. 그럼 여러분은 치킨이나 족발이나 떡볶이를 더 많이 먹고 있느냐? 제가 볼 때 많이 먹고 있어요. 많이 먹어요. 더 많이 먹는데 근데 오프라인 시장을 잠식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우리가 가서 거기서 된장찌개 사 먹는 거나 내가 여기서 저 족발 시켜 먹는 거나 이 부가가치가 크게 또는 더 오히려 부가가치가 줄어들 수도 있어요. 이게 네.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네.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기서 만든 밸류 그 가치의 질이 별로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많이 편해졌는가? 예. 예를 들어 우리가 증권사의 서비스가 있으면 내가 여기 투자한 돈으로 증권사는 그 돈을 불려서 뭐 홍콩 상하이 증시에 ETF로 팔아가지고 그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 브로커리지를 해주잖아요. 네. 그런 효용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효용이 잘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서비스가 안전해지는가? 네. 뭐 그럼 우리가 전화로 해서 치킨 주문하면 많이 위험한가요?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가 집 전세 계약을 할 때 네. 중개업소에 상당한 브로커리지 비용을 내지만 네. 그건 안전하잖아요. 네. 공인중개사가 있어야 한단 네, 말이죠. 네, 네, 네. 그러니까 거래와 거래 사이에 어떤 브로커리지가 중개 거간하는 게 꼈는데 그것이 진짜 제대로 된 부가가치를 내는가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배달앱 아주 별로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걸 할 때 네. 이견 대환영 제 생각이 틀렸을 네, 수도 있으니까 이걸 할 때 우리가 예를 들어 소비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걸 할 수도 있고, 예. 그죠? 똑같은 떡볶이를 시켜도 아주 다양한 떡볶이를 시킬 수 있고, 예. 거기에 양념을 내가 맵게 뭐 이런 여러 소비자 효용이 생겨요. 예. 소비자 편익이 생기는데 네. 그런데 이게 과연 소비자들에게 가는 편익은 내가 볼 때는 매우 적고, 네. 점주들에게 특히 그 배달 점주분들은 되게 영세하거든요. 예. 이분들에게 가는 부담은 너무 상당한 게 아닌가. 그래서 배달의 민족이 지난해 7천억 정도 영업이익을 올렸는데 그 7천억은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 주머니에서 나온 건데 절대 다른 주머니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중에 심지어 또 이거 대주주가 이걸 또 독일 기업에 팔았잖아요. 네. 그래서 작년에 4천억이나 송금을 해버렸다고요. 이게 진짜 이건 우리 국가 개념에서 보면 정말 최악의 영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국가 입장에서는 정말 영업의 형태, 부가가치 만들어내는 부가가치, 심지어 거기서 만든 부가가치의 일부를 아니 상당 부분을 독일에 송금까지 해버리는. 저는 그러면 제가 네. 철저하게 그럼 기업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걸 이렇게 죄악시하면 저는 우리나라에 투자할 외국 자본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괜찮게 성장한 스타트업들 나라 안에서 마땅히 살만한 그 정도 몇십 조 뭐 이 정도 되는 아마 저 기업이었을 텐데 그거 네. 살 돈이 우리나라에 없는 상황에서 외국 자본 들어와서 그거 가져간 거를 마치 약탈당하는 것처럼 묘사해 갖고 마치 우리나라 국부가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 더 이상 우리나라의 기업들과 거래할 나는 외국 사람들 별로 없을 거라고 일단 보고요. 그래서 나는 많은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스타트업들이 외국에 잘 팔리고 그리고 또 잘 팔리고 또 우리도 잘 사오고 이런 게 활발한 게 오히려 난 더 좋은 것 같다. 첫 번째 하나. 그 다음에 그럼 이 회사들이 이렇게 영세 자영업자들의 돈을 정말 고유를 빼가는 정말 악덕 업주들이냐? 그렇게 하기도 난 좀 어려운 것 같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업체들이 그런 수많은 자영업자들을 이게 엮어서 하지 않았으면 지금처럼 나는 배달 사업이 활발해지지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활발하게 만든 그 배달 사업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은 어지간하면 그냥 집에서 많이들 시켜 먹지 않습니까? 나 그것도 편의가 굉장히 저는 증진이 된 것 같고 그래서 난 이 사람들이 했던 역할도 결코 작지 않은 것 같다. 배달 앱들이 했던 역할들이.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너무 배달에 대해서 가치를 낮게 좀 평가하고 배달이라는 건 당연히 공짜로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너무 예전부터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다른 나라에서 배달했을 때 이렇게 저렴하게 배달 오는 나라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를 너무 낮게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미국에서 피자 하나 시켜 먹으면 피자는 $10인데 배달비가 $10야. 보통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야 짜장면 배달 시키는데 왜 돈을 왜 받아? 이제 이런 게 이제 기본으로 예전부터 있다 보니까 지금 뭐 3,000원, 4,000원, 5,000원 받으면 야 이거 무슨 배달로 아주 그냥 재벌되겠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난 그거는 잘못된 인식이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외국이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반박하셨고 상당 부분 설득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하고는 기본적으로 그 배달 서비스가 주는 그 밸류가 시장 가치가 거기서 만드는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지는 않는 것 같다. 네. 그 소비자에게 주는 후생이 예를 들어 우리가 배달 앱을 켰을 때 그리고 또 저 같은 기성세대와 젊은 분들 배달 앱 많이 사용하시는 네. 분과의 효용 차이도 느끼는 효용 차이도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치킨을 전화로 주문하는데 점주를 위해서 아, 사실 그래요? 큰 불편함이 아, 없거든요. 근데 저도 전화로. 아. 네, 별로 불편함이 없어요. 근데 그럼 이제 더 싸요? 아니 그냥 그렇지는 전화가 않죠. 편해요. 않아요? 그렇지 않지만 저는 아니요, 그냥 지금은 그래서 점주들이 더 싸게 해줍니다. 그게 아, 소위 그래요? 말하는 아, 이중 경우에는 가격제예요. 싸게 그게 네. 이중 가격제입니다. 아, 근데 또 하나는 거기서 많은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느냐. 네. 예를 들어 구글만 해도 수많은 음식점들에 대해서 고객들의 평가가 좋아지면 점수가 높아지고. 네네네. 그런데 이 바이어스나 굉장히 덜 오염돼 있는데. 근데 배달민족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소비자들의 평가를 많이 받고 깨끗하고 네. 뭐 이렇게 친절한 음식점이 제일 위로 올라오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알고리즘이 오픈 서비스에 광고를 많이 낸 그렇죠, 회사 그렇죠. 순대로 네네네. 올라온 광고 다음에 있어요, 표시. 네. 네. 그다음에 내가 많은 기업 다양한 점포들을 선택할 수 있죠. 내가 치킨을 할 때 뭐 수십 개 중에 선택할 수 있지만 네. 그것도 사실 검색 범위를 울트라코리라 해서 깃발 꽂아놔가지고 돈 많이 낸 점주 순서대로 네. 그래서 예를 들어 그 점주가 깃발을 8개 지역에 꽂아놓으면 내가 요 9번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나는 이 사람 8개만 꽂아놨기 때문에 이 사람 검색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이런 별점순 식으로 리뷰순으로 검색하면 나옵니다. 네, 울트라 극콜 말고 별점순 리뷰순을 검색하면 광고 없는 그러니까 이렇게 순위가 젊은 나와. 분들은 이렇게 방법을 찾아내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이런 네. 부분도 많이 오염돼 있어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래서 뭐 배달의 민족이 나쁘다 배달 앱이 뭐 하지만 제가 볼 때 네. 결론을 내리자면 네. 이 영세 점주들이 이 얻는 부담보다 네. 소비자가 가져가는 편익이나 효용이 네. 현격히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배달의 아까 우리가 민족 같은- 정부 네. 정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시장으로 내버려두면 정부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순간 이게 처음 창설할 때는 신기술도 있었고 새로운 산업을 개척한 것도 있었고요. 뭐 누구나 다 좋아하는 서비스 새로 만들었다고 인정할 만한데 가만히 시장을 내버려뒀더니 자율적으로 경쟁을 하면서 균형이 잘 맞아지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카드 같은 경우에는요. 무슨 카드 해가지고 현재는 독점이 없어요. 네. 경쟁이 치열해요. 네. 수수료 아끼려고 서로 날리고 좋은 서비스 해주려고 난립니다. 일단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장을 내버려뒀더니 두세 개 사이로 좁혀지더니 거의 90몇 %의 점유율을 갖고 네, 세 개 네, 회사가 독점을 형성했단 하고 말이에요. 있죠. 네. 그럼 독점력이 생기는 순간 독점은 깨는 게 정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독점력의 횡포라는 것은 생기고 나면 못 막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이거를 다룰 때가 됐는데 그걸 자율 규제로 넘겨놓고 니들끼리 하나 시장 참여자 각자 이기심을 가지고 어쨌거나 참여하고 있는 협약 툴 안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해봐. 이런 툴을 정부가 가져가니 해결이 되냐는 거예요. 11차 회의를 하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율 규제나 상생 협약으로는 답이 안 된다라는 거를 글렀다라는 걸 딱 인정하고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시장 규제로 넘어가야 된다는 게 저희 의견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규제가 뭐냐? 네. 수수료 인상 상한제를 하자는 거예요. 근데 예. 이런 얘기하면 바로 나오는 게 뭐냐? 위헌이야. 왜 자율시장 내에서 강제로 수수료를 그건 사실 마진에 관계된 건데 네. 그걸 결정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니요, 그거 다 합헌이에요. 심지어는 카드 수수료 우리가 다 지금 정하고 있어요. 네. 영세한업체한테는 뭐 5 이상 걷지 마, 5만 원 미만 원은 하지 마, 뭐 등등등 다 정하고 있어요. 이것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요. 또 하나는 독점 관련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공정거래법 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무 늦잖아요. 그리고 늦은 절차뿐만 아니라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해결해도 독점력과 아무 영향을 못 미쳐요. 그러니까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사전 지정을 해서 사전 규제를 통해서 시장을 가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당연히 합헌입니다. 외국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얘기하면 야 쿠팡이 미국 회사야. 배미는 사실상 독일계야. 그러면 이거 국제소송 당할 수 있어. 얘네들 처음에 우리나라 살 때는 이런 규정이 없었는데 정부의 정책 변화로 인해서 손실이 생긴 거야. 이거 국제소송 가능해? 라고 얘기하지만 네. 이것도 시장을 잘게 쪼개서 독점이라든지 이런 그 시장을 정의하는 방식이 좀 복잡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지혜롭게 풀려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지혜롭게 풀어나가면서도 시장을 잘 규제할 수 있는 얘기들이 다행히 있는데 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친기업적인 얘기들 위헌이야 국제소송 어떡할 거야 트럼프한테 소송 당하고 싶어? 쿠팡은 미국인데 이런 얘기를 먼저 하는데 그러기에는 시장이 지금 너무 초토화되어 있다 이런 얘기 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그럼 민간 차원에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에는 이 정부가 말하는 게 뭐냐면 지금 정부가 말하는 게 뭐냐면 야 자율적으로 내버려둬 그럼 당신들 그럼 영세한 세입자들 점주들은 안 도와줄 거야라고 하니까 정부가 하는 얘기는 우리가 배달료 지원하잖아요 30만 원 이게 정부 대책이에요. 배달료를 지원해. 예, 그러니까 배달 때문에 하도 힘들다고 하니까 우리가 30만 원 주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30만 원 어디로 가요? 결국에는 배민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네. 정부가 누구 배를 불려주고 있는 거냐? 그런 지원이 아니라 아예 이 시장에 공공성을 더 넣으려면 지금 조금씩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공공 앱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전국 사업이라든지 정부 사업으로 지원을 해서 차라리 민간인에 대해서 이제 경쟁이 불가능하니까 네. 공공도 한 축을 맡아줘라. 그래서 공공 앱이 지자체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좀 정책적으로 몰아줘라. 뭐 이런 등등등의 다양한 대책을 이제 할 때다. 예. 네. 할 때다. 해야죠. 알겠습니다. 예. 그 배달 얼마나 시키드세요, 우리 박시동 평론가님은 한 달에? 그래서 뭐 한 일주일에 서너 번은 시키는 것 같은데요. 일주일에 서너 뭐 이렇게 시켜 먹어요? 아니 뭐 예를 들면 직원들 아. 뭐 점심 먹을 때 야, 배달 시켜. 아 그러네. 저녁에 또 그래요? 야식이라든지 뭐 영화 보면서 치킨 하나 먹을까 이럴 때 시켜 먹죠. 그래요? 네네네. 그럼 아주 그 헤비 그러네요. 네. 네. 배달의 민족이 엄청 돈 갖다 바치시겠네. 아 배빈 클럽 가입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직접 하진 않죠. 아, 시키죠. 직원들이 한다. 아하. 내가 직접 뭐 전화 뭐니까 집에서도 와이프님께 시키고 아. 그래서 야, 저도 그렇죠. 시키고. 치킨 한 마리 좀 해봐. 그렇죠. 그런 거죠. 말만 하시고. 네, 말만 합니다. 해봐. 진짜 편하게 사신다. 아, 그러네. 우리 돈 아, 내는데 뭐 전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전화 아닙니까? 주문하시고. 돈을 아니 내주고 저는 줘야지. 직원이 저 혼자예요. 1인 기업. 직접 전화하시고. 네. 네. 우리 뭐 시켜드시고 많죠. 아니 저는 앱이 없어.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시켜 먹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아예 앱이 앱이 없어요? 없어요. 예. 젊은 그래요? 분들 중에 정말 저는 정말 필요하면 포장을 하는데 네. 어지간하면 가서 먹고 그리고 거의 80, 90%는 집에서 먹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굉장히 비판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저는 배달의 민족 깔려 있고요. 가끔씩은 사용하는 것 같아요. 저는 잘 안 써요. 근데 이제 물론 아, 애기들랑만 있을 때는 움직일 수 없으니까 쓸 때도 있거든요. 모여 있으면 공원에 가 있거나 이러면 근데 제가 못 시켜요. 없어가지고 다른 아, 사람 그래요? 시켜줍니다. 아, 우리 시대영 기자님도 별로 안 시켜 드시고. 저는 많이 먹죠. 최근에 많이 줄였습니다. 주로 이제 시키신 뭐 치킨 뭐 이런 거예요? 떡볶이? 뭐 그렇죠. 떡볶이. 떡볶이.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옛날에는 진짜 책자에서 우리 동네 떡볶이집 뭐 있지 하고 네. 평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정보가 없이 시키는데 여기는 그냥 백화점처럼 쭉 떡볶이 맞아, 검색하면 맞아. 떡볶이 네. 집 리스트가 쫙 나오고 리뷰 순 하면 쭉 여기가 좋네 여기가 뭐 무슨 특징이 있네 막 사진까지 나오니까 편익이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있죠.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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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저 같은 세대하고 젊은 분들이 느끼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편익에 네. 대해서. 요즘 네. 친구들은 배달비에 대해서 그냥 디폴트라고 생각하니까. 아, 그리고 네. 전화해서 난 뭐 시키는 거 되게 못해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전화해서 막 전화하는데 잘 안 들리시면 어떡하나. 그리고 막 그래서 저는 약간 전화하는 거 약간 좀 무서워합니다. 공포증이 좀 있으시구나. 네, 전화해서 뭐 잘 못 시켜. 그럴 근데- 때는 앱이 제일 편합니다. 저 최근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그 배달 앱에서 시키면 몇 분 안에 배달됩니다라고 뜨잖아요. 네. 근데 그게 지나면 네. 너무 막 배차가 안 돼가지고 지금 1시간 넘게 걸린 음식이 다 식어서 오면 이게 불만 접수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환불해 주실까요?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항상 걱정되는 거예요. 업주의 잘못이 아닌데 업주한테 피해가 돌아갈까봐. 그래서 이거 환불하면 업주님이 피해 보나요? 그게 아니고 이제 자기네들이 배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주장은. 네. 그러면 환불해 주세요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럼 먹긴 먹었고 환불해요. 그러니까 음식이 정상 상태가 아닌 상태로 도착을 한 먹긴 경우에 먹었죠. 먹기는 먹었죠. 먹었는데 그 환불 시간 받았다고. 빠졌네 하면서 신혜영 기자. 먹었죠. 인성 무엇? 아니 주문해서 다 먹었어. 드디어 근데 또 그걸 또 환불을 소중한 받아. 언론인 한 명이 아, 사라집니다. 나는 이렇게 또 근데 현장에 있을 방송하지만- 거. 업주한테 피해가 안 간다고 하고 왜냐면 우리가 배달을 시킬 때 정품을 보세요. 보세요. 와. 보면 거기에 예를 그렇게 들면 안 봤는데. 한집 배달이 있고 일반 배달이 있어. 그렇게 어려운 분도 아니잖아요, 근데. 아니 내 얘기를 들어보라고. 와. 내 얘기를 들어보라고. 업주한테 피해가 안 가게 했고 여러분 생각은 거기에서 어떠세요? 배달앱 서비스에 음식을 다 먹었습니다. 30분 안에 주면 배달비 3,000원, 딱 1시간이면 1,000원이라고. 근데 환불 나는 받는다고요? 3,000원을 냈는데 내가 1시간이 낸 돈을 넘어서 다 왔어. 환불 그럼 이 받는다고. 배달 앱이 서비스 운영을 잘못하는 그럼 거잖아. 식당 가서도 뭐 좀 맛없으면 그냥 다 환불 받겠다 먹고 나서. 와, 난 신영 기자. 아니라니까. 근데 그 진짜 아니 그 나의 부담을- 선행을 이렇게 그러게. 왜곡한다고 선행이에요 이거는. 근데 그 신 기자 그 뒷부분에 네. 그 부담을 진짜 점주나 또는 이제 배달 네. 라이더가 할지 네. 그거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가 근데 업주한테 물어봤어요. 아마 그 점주한테. 부담을 네. 배달 앱이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너무 당연히 저희가 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어쨌든 그 음식값은 그대로 정액으로 입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휴. 걱정이 됐다. 네. 이 정도는 이야기 뭐. 아 네. 쉽지 않네요. 아, 오늘 중 가장 정색한 네, 순간이었다. 그러네요. 아. 아니라고요.
야, 구독 네. 취소까지 구독 취소 누르셨다고요? 나왔어요, 아, 신 기자님 팬 인성 논란 취소한다는 때문에 소리도. 구독 취소 아, 나왔어요. 환불은 아니다. 와. 야, 배달의 신 기자님. 놈들아 약속을 왜 안 지켜? 네. 이거였다고요. 야, 인간인지 아닌지 여쭤보는 분들도 계시네요. 인간은 맞습니다, 여러분. 인간 아하. 맞고요. 신혜영 기자님. 끝내시죠.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오늘 인사드리고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독은 환불하지 마시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봬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